오늘의 배움, 내일의 경쟁력, A라이브.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입니다. 이 장 건강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이 위치하는 곳이 몸 안일까요? 밖일까요? 사실 이 인체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기능적으로는 인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 독특한 장기가 바로 장입니다. 우리가 검진 같은 거 하실 때 간이나 심장 같은 경우도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 뭐 엑스레이나 CT나 MRI 찍으시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직접 보면서 처치를 하기도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장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기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한때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장은 그저 변이 통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이라는 것이 뭐 장뇌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장간축, 이렇게 그 각각의 장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장기들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연구되고 알려지면서 사실은 장이라는 것은 현대 시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기가 아닐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이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더 쉽게는 새는 장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장이 줄줄 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름 그대로 장이 새는 증후군, 즉 장누수 증후군과 그 예방 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는 장 증후군, 이게 뭐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뭐가 이렇게 줄줄 새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장 점막에 미세한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타이트 정션이라고 저희 전문가들은 부르는데, 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아주 근접해서 붙어 있는데요. 이 장벽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느슨해지거나 이렇게 헐거워지게 되면은 이 사이로 장 속에 독소나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새어 들어와서요, 우리 혈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다양한 염증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누수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잘못된 식습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그 너무도 당연한 그 원칙이 깨지는 순간 장누수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이 약물의 남용도 원인이 되고요. 여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꾸준히 열심히 섭취해야 되는 유익균, 이 유익균의 섭취가 부족할 때가 어쩌면 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장누수 증후군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만성질환의 그냥 단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만성염증이 비만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경우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을 위해서 그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이 유익균들이 장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이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중요한 것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습니까? 이 생존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죠. 열에도 약하고 또 뭐 화학적인 거에도 약한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요건으로부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시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 거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 면역력을 조절한다든지, 염증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물질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같은 단쇄 지방산입니다. 이러한 단쇄 지방산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이 소화하기 힘든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단쇄 지방산은 요새 근육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문지기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지방 축적도 막아주고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뷰티르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뷰티르산은요, 대장 점막의 1차적인 영양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누수가 있을 때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하고요. 또 제가 아까 장 점막의 세포 간의 접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느슨해지면서 이제 나쁜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접합 단백질의 생성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면역 조절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 억제도 할 수 있고, 또 장누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식습관입니다. 이 유익균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이 장 환경을 만드는 식습관,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아주 식이섬유,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장에 유해균이 증가할 수 있는 막 지방이 많거나 이런 음식들은 당연히 배제하시는 그 원칙부터 지키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 과도한 스트레스 역시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참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가 작던 크던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해결하거나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약물을 너무 남용하시는 것만큼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장누수가 좀 많이 심해져서 증상이 너무 심하게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 잘 챙겨 드시고 있는 이 비타민들,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 오메가3 같은 거 잘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미네랄도 잘 챙겨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글루타민이나 초유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이 빠른 회복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챙겨 드시면서 아까 그 장 환경을 만들어 가셔라라는 설명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적절한 수면이 얼만큼 중요한지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장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좋은 습관들을 끌고 간다면은 그런 아까 걱정하셨던 일이 안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을 계속 체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장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 장내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